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아델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놓은 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알코올 중독 환자였는데요. 하지만 우연치 않게 방문한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한국에서 변화된 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이 감사한 한국에 그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됐기에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전형적인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평범한 의류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던 제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건 바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해버렸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렸죠. 다행히도 저는 남편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간신히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곧이어 두 번째 아이까지 유산해버리고 말았고, 이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나 용기를 북돋아주던 남편에게도 두 번째 유산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유산 이후 저희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죠. 저는 몇 달간 지속된 이런 우울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자고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내 남편이 집에만 오면 아무 말도 없던 건 단순히 유산으로 인한 우울한 감정 때문만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파리로의 3박 4일의 출장이 잡혔는데요. 그러나 당일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저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저와 가장 친했던 회사 여자 동료와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고, 그는 정말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를 보이며 그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만 조금 당황하더니 무척이나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이 집은 내 돈으로 구매한 집이고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낳는 당신 같은 여자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 집에서 당장 꺼져. 그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당황하게 되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보금자리였던 그 공간에서 제 발로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대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된 저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도 못한 채로 3일 동안 알아눕게 되었죠.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취한 뒤 다시 출근을 했는데 남편과 내연녀의 사내 정치로 인해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남자들과 바람을 펴왔다는 둥, 사실 제가 임신한 아이들은 전부 다른 남자들의 아이였고 남편이 눈치채자 일부러 낙태를 한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안 그래도 연이은 유산 이후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죠. 저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부모님 집에 틀어박혀 술에만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잘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제가 폐인이 되니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제 곁을 떠나가더군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제 우울증을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골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저는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오징어 게임을 다시 보다가 편의점에서 소주와 라면을 부숴 먹는 장면을 보게 됐거든요. 이건 제가 멀쩡했을 때 꼭 해보고 싶던 경험이었기에 저는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서 편의점에서 소주와 라면을 먹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의 저는 골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신세라니 슬프기도 했죠.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짐도 싸지 않고 홀린 듯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한국에 간 건지 살기 위해 한국으로 간 건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여차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유서까지 작성하고 나왔죠.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서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차저차 서울에 도착하니 시간은 늦은 밤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렇게나 갈망하던 편의점에서 소주에 생라면을 먹는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알코올依존증이 심했던 저는 해외에 와서도 계속해서 술만 먹어댔거든요. 낯선 타지에서, 그것도 밤에 여자 혼자 이렇게 엄청난 술을 먹어대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소주 몇 병을 해치우고 나니 시간은 자정이 넘은 새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당연히 대중교통이 진작에 끊겼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버스가 운행했거든요. 저는 이상함을 느낀 채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 안에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뭔가 과음을 했다는 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에는 술에 취한 한국인들이 다수 탑승해 있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채 버스에 탑승한 한국인들을 보니 뭔가 그들이나 저나 별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꽤나 이국적인 풍경의 골목길에 위치한 편의점에 자리를 잡고 술을 엄청나게 마셔댔죠. 뭔가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대중교통이 운행하고 한국인들 또한 새벽까지 엄청나게 술을 마셔대니 저는 안도감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2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술을 퍼부어댔습니다. 역시나 저는 이번에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대의 버스 분위기는 전날과 사뭇 다르더군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뭔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희망만은 가득 찬 마치 아이를 갖기 전 제가 회사 일로 몸은 지쳤지만 설레는 감정으로 새벽까지 육아에 관한 정보들을 찾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표정에서 제 옛날 모습을 봤고 엄청난 호기심이 들었는데요. 원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꺼려하던 저였지만 술도 마셨겠다. 그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기 위해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그러자 제 질문을 받아주신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는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프랑스에는 대리운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국인은 새벽에도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체 무엇을 위해 새벽까지 일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는 사실 자신은 직장이 있지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퇴근 후에 대리기사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일하니 몸은 굉장히 힘들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 시간대에 올빼미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며 몸은 힘들지만 가족들만 생각하면 정신만은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탑승한 한국의 새벽 버스는 올빼미 버스라고 불리는 듯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가족을 위한다고 해도 자신을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경우는 없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가족적인 문화와 희생정신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지만 절대로 한국인들 수준의 멋진 부모가 될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저는 감동을 아는 채 그날도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날의 한국인들에게서 그렇게나 부모의 위대함을 느꼈건만 역시나 또다시 편의점으로 향해서 소주를 들이켜버렸는데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인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일전의 경험들로 한국의 치안을 너무 믿어서인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잠까지 들어서 거의 새벽 5시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올빼미 버스에는 어제와는 또 다른 복장의 사람들이 타고 있더군요. 그들은 전부 활동적인 복장을 입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나이가 지긋하게 든 이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도 궁금해졌지만 버스는 만석이라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소의 사장님께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들의 정체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죠. 제가 새벽 5시에 봤던 사람들은 한국 발전을 이끌었던 한국의 중장년층 세대였고 이들 또한 평생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로부터 거의 해방되는 분위기지만 한국의 위대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계속해서 희생하고 있었죠. 저는 평생을 헌신과 희생을 하며 사는 책임감 넘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는 제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충격으로 인해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끊지 못했던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보니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작아 보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며칠 동안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새벽에 한국인들의 모습을 구경했는데요. 한국의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멋진 거리와 새벽에 여자 혼자 술 취한 채 자고 있어도 아무도 건들지 않는 높은 수준의 치안, 그리고 거의 24시간을 운영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 등이 눈에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더욱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도 전부 한국인들의 엄청난 희생정신과 책임감으로 만들어진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 덕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프랑스로 되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전공을 살려 아기 옷을 디자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중독의 후유증으로 수전증이 심해서 일을 하기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멋진 부모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았죠. 그 결과 저는 몇 달 만에 대기업에도 납품을 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고, 저를 쫓아냈던 전 회사는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기존보다 훨씬 향상된 연봉과 직급을 약속할 테니 디자인팀으로 복직해달라는 요구까지 해오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전 남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내연녀에게 똑같이 바람을 맞고 혼자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로 가는 조건을 제안해볼까를 고려 중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놀라울 만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보다가 전 남편을 떠올리니 부모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는 더 많은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버스에서 감동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